이동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어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부 은퇴 첫날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 회사에서 보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33년 다닌 회사였어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꽃다발 받고 회식하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넥타이를 벗는데 이상하게 손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33년 동안 매일 아침 맸던 넥타이인데 다음날 월요일 아침 알람이 안 울렸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출근 안 하니까. 그런데 눈은 6시 정각에 떠지더라고요. 3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아내는 아직 자고 있고 나 혼자 거실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평일 아침에 집에 있어 본 게 언제였나? 20년? 아니, 그 이상일 겁니다. 이상했어요. 해방감? 그런 건 없었습니다. 허전함?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붕 떠있는 느낌. 이제 뭐하지? 그 생각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2부 일상의 붕괴. 은퇴하고 2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점심은 밖에서 드세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 집에서 같이 먹지. 매일 집에서 먹으면 제가 힘들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30년 넘게 집을 비웠던 그 시간들. 그건 아내에게도 자기만의 시간이었구나. 남편 없는 시간. 자기 리듬대로 청소하고 드라마 보고 친구 만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내가 갑자기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아내 입장에선 침입자가 생긴 거죠. 그것도 24시간 내내 있는. 더 이상했던 건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에 있어도 할 게 없더라고요. TV 보자니 낮 방송은 뭔가 어색하고 산책 나가자니 혼자 걷는 게 싫고 시계를 자꾸 보게 됩니다. 오전 10시, 11시, 정오. 시간이 이렇게 안 가나 싶을 정도로 회사 다닐 땐 시간이 없어서 난리였는데 이제는 시간이 남아 돌아서 난리입니다. 친구들한테 전화해볼까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직 일하고 있더라고요. 나만 은퇴한 게 아닌데 왜인지 전화하기가 미안해지더라고요. 얘는 벌써 은퇴했네.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3부 관계의 변화. 동창회 단톡방이 있습니다. 예전엔 나도 가끔 올렸어요. 오늘 프로젝트 따냈다. 승진했어. 한턱 쏜다. 그러면 다들 축하해주고 부러워하고.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올릴 게 없더라고요. 오늘 산책했다. 집에서 TV 봤다? 그게 무슨 자랑이 되나요? 자연스럽게 단톡방도 안 보게 됩니다. 친구들 소식도 점점 멀어지고. 아, 나 지금 사회에서 빠져나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힘든 건 자식들이었습니다. 아들이 명절에 왔다가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이것저것 시작해보세요. 취미라도.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죠. 진짜 속마음은 아마 이거였을 겁니다. 제발 집에만 계시지 마세요. 섭섭하더라고요. 30년 넘게 애 키우고 학비 대고 결혼시키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정작 은퇴하니까 할 일 찾아보세요라니. 근데 또 아들 입장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도 우리 아버지가 은퇴했을 때 그냥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세대가 다르니까.
대화 주제도 없고 그냥 명절 때나 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그 은퇴한 아버지가 됐네요. 사부, 돈과 건강, 퇴직금 받았습니다. 33년 일한 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솔직히 이 정도면 괜찮겠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앞으로 20년, 30년, 병원비, 생활비, 애들 경조사비 하나씩 빼다 보니까 이거 부족할 수도 있겠네. 나이 들면서 병원 갈 일도 많아집니다. 요즘 무릎이 안 좋아요.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시큰거립니다. 허리도 가끔 아프고 혈압약은 매일 먹고 예전엔 그냥 참았거든요. 이 정도야 뭐 하면서. 근데 이제는 작은 통증도 무섭더라고요. 이게 큰 병의 시작은 아닐까? 병원 가면 나처럼 은퇴한 사람들 많습니다. 다들 조용히 앉아서 차례 기다리고 아무 말 없이. 그 풍경이 왠지 쓸쓸하더라고요. 돈 걱정, 건강 걱정. 그게 매일 머릿속을 맴돕니다. 근데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아내한테? 아내도 걱정될 텐데. 자식들한테? 애들도 애들 살기 바쁜데. 그냥 혼자 삼키고 살게 됩니다. 오부, 외로움의 무게. 은퇴하고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물으면 저는 외로움이라고 답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아파서도 아니고 그냥 외롭더라고요. 공원 가보면 은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게이트볼 치는 분들, 산책하는 분들, 다들 나처럼 시간 때우러 나온 거죠. 가끔 인사하고 간단히 얘기 나누지만 진짜 마음 터놓고 얘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회사 다닐 땐 몰랐어요. 매일 사람들이랑 부대끼고 회의하고 점심 같이 먹고 귀찮을 때도 많았지만 그게 연결된 느낌이었구나. 이제야 알았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하루에 말을 10마디도 안 할 때가 있어요. 아내랑도 별로 할 말이 없고 전화도 안 오고 그냥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TV를 켜놓습니다. 사람 소리라도 들으려고. 근데 그것도 공허하더라고요. 가끔 옛날 생각을 합니다. 회사 동료들이랑 회식하던 날들. 시끄럽고 담배 연기 자욱하고 그땐 빨리 집에 가고 싶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좋았습니다. 누군가랑 함께 있었으니까. 웃고 떠들고 투덜대고 그게 다 사는 거였는데 육부 작은 변화의 시작. 어느 날부터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매일 아침 7시 집 근처 공원으로 갑니다. 처음엔 그냥 걷기만 했어요. 고개 숙이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주변이 보이더라고요. 저기 꽃이 피었네. 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네. 아침 공기가 이렇게 시원했나. 30년 넘게 이 동네 살았는데 이런 거 제대로 본 게 처음입니다. 회사 갈 땐 항상 바빴거든요. 주변 볼 여유가 없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다 보니 익숙한 얼굴들이 보입니다. 저 할아버지도 매일 나오시고 저 아주머니도 매일 개 산책시키고 처음엔 그냥 지나쳤는데 어느 날 눈이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분도 저처럼 은퇴하신 분이었습니다. 교사 35년 하셨대요. 은퇴하고 어떠세요? 글쎄요. 적응하는 중이에요.
같은 처지더라고요. 그렇게 가끔 공원 벤치에서 얘기를 나눕니다. 길지 않아요. 10분, 15분 정도. 근데 그 시간이 좋더라고요. 질부 관계의 회복, 아내와의 관계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처음엔 서먹서먹했거든요.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오히려 불편하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설거지를 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릇 몇 개 닦은 거. 아내가 놀라더라고요. 당신이 왜 설거지를? 그냥요. 할 일도 없고. 그날 아내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처음 보는 미소였어요. 그 후로 조금씩 도왔습니다. 설거지, 청소, 장보기. 예전엔 여자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근데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시간도 가고, 아내도 좋아하고. 결혼하고 30년 넘게 살았지만, 사실 아내랑 이렇게 시간 보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일하느라 바빴고, 주말에도 골프 가거나 회사 사람들 만나거나. 요즘은 아내랑 같이 드라마를 봅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처음엔 재미없었는데 자꾸 보다 보니 스토리가 보이더라고요. 여보, 저 사람 나쁜 놈 아니에요? 맞아요. 다음 회에 들통날 거예요. 이런 대화가 재밌습니다. 이게 부부구나. 이제야 알았어요. 8부 인생의 의미. 가끔 옛날 사진을 봅니다. 젊었을 때 사진들, 결혼식 사진, 아이들 어릴 때 사진.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돈 벌려고, 가족 먹여 살리려고.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왜 사는지를. 그냥 살아야 하니까 살았고, 일해야 하니까 일했고, 은퇴하고 나서야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뭘 위해 살았나? 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였나? 직장, 돈, 명예? 그것도 중요하긴 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소중했던 건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자식들, 친구들, 내 곁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거였어요. 근데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구부, 후회와 성찰. 후회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더 많이 놀아주지 못한 것. 아빠, 같이 놀아요. 나중에 아빠 바빠. 항상 그렇게 미뤘어요. 나중에 시간 나면 해주지 뭐. 근데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크고 이제는 아빠랑 놀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각자 살기 바쁘니까. 아내한테도 미안합니다. 결혼 기념일도 잘 안 챙겼고 생일도 까먹을 때가 많았고. 괜찮아요. 바쁜 거 아니까. 아내는 항상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했을 겁니다. 나보다 회사가 더 중요한가?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더 많이 집에 있어주고 싶습니다. 더 많이 대화하고 더 많이 웃고. 근데 시간은 안 돌아오죠.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10부 새로운 시작. 요즘 새로운 걸 시작했습니다. 글쓰기예요. 별거 아닙니다. 일기 같은 거. 내 생각, 내 감정, 오늘 있었던 일. 그런 거 적어요. 처음엔 쑥스러웠어요. 이 나이에 무슨 일기야. 근데 써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생각들이 글로 쓰니까 정리가 되는 느낌.
오늘 아내와 산책했다. 공원에서 만난 김 선생과 이야기를 나눴다. 저녁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다. 이런 소소한 일들. 예전 같았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지금은 이게 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책도 읽기 시작했어요. 회사 다닐 땐 책 읽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시간이 남아돕니다. 도서관 가서 책 빌려다가 하루에 1시간씩 읽어요. 소설책도 읽고 에세이도 읽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어떤 생각하며 사는지 그런 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요즘 읽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인생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처음엔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야 했는데 요즘은 조금 믿어지더라고요. 11부 조용한 깨달음. 은퇴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헤매고 있어요. 이게 맞나? 싶을 때도 많고 내가 뭐 하는 건가 싶을 때도 있고 근데 예전보다는 괜찮아졌습니다. 처음처럼 막막하진 않아요. 하루하루 사는 게 조금씩 익숙해지고 내 속도대로 살아가는 게 익숙해지고 무엇보다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인생에 정답은 없다는 것.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건 없어요. 각자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나는 33년 동안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은퇴 후에도 인생은 계속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인생 2막이라고 하더라고요. 1막이 끝나고 2막이 시작된 거라고. 처음엔 무슨 2막이야? 그냥 끝나가는 거지 했는데 요즘은 2막이 맞는 것 같아요. 2막은 1막과 다릅니다. 더 빠르지도 더 화려하지도 않아요. 더 느리고 더 조용하고 더 평범해요. 근데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12부 마무리. 오늘도 아침이 왔습니다. 6시에 눈이 떠지고 거실로 나와서 커피를 내립니다. 1년 전과 똑같은 아침이에요. 근데 마음은 다릅니다. 예전에는 오늘 뭐 하지? 막막했다면 지금은 오늘은 뭘 할까? 기대됩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큰 차이예요. 산책 나갈 거고 김 선생 만나면 얘기 나눌 거고 집에 와서 책 좀 읽을 거고 저녁엔 아내랑 드라마 볼 겁니다. 특별한 일은 없어요. 근데 그게 좋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행복은 큰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렇게 작은 일상 속에 있다는 걸. 일찍 일어났네요? 응. 잠이 안 와서. 커피 나도 한 잔 줘요. 이런 평범한 대화. 이런 평범한 아침. 이게 다 소중한 거더라고요. 60이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목적지가 아니라 병 계속 함께 커피 마시며 창밖 보는 부부. 60이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라는 걸. 회사 다닐 땐 항상 다음을 봤어요. 다음 승진, 다음 프로젝트, 다음 목표. 항상 다음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더 이상 다음이 없더라고요. 처음엔 그게 무서웠어요. 이제 끝인가 싶었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다음이 없으니까 오히려 지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난주 공원에서 김 선생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나이에 뭐 하며 살아야 할까요? 저도 정확한 답은 모릅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오늘을 사는 거 아닐까요? 거창한 계획 세울 나이도 아니고 새로운 꿈 꿀 나이도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하루 아프지 않고 외롭지 않고 소소하게 웃으며 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손주가 태어났어요. 아들이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 꼭 우리 아들 어렸을 때 같더라고요. 아버지, 이름 뭐로 지을까요? 아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거창한 이름 지었을 텐데. 이번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좋은 걸로 해라. 아빠가 정하는 거야. 아들이 놀라더라고요. 늘 이래라 저래라 하던 아버지가 이번엔 선뜻 결정권을 넘기니까.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내가 나설 때가 아니니까. 어젯밤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보,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죠. 놀라는 아내의 표정.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그냥 궁금해서. 아내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후회한 적도 있죠. 솔직히. 그랬구나.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힘들 때도 많았어요. 당신은 항상 바빴고 집엔 없었고 외로웠던 날도 많았죠. 근데 요즘 보면 이렇게 함께 늙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그날 밤 잠이 잘 안 왔습니다. 아내 말이 자꾸 생각나서. 함께 늙어간다는 말. 당연한 말 같은데 왠지 뭉클하더라고요. 요즘 자주 생각합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10년, 20년, 아니면 더 짧을까? 예전엔 죽음이 무서웠어요. 아직 할 일이 많은데 그랬죠. 근데 요즘은 조금 달라요. 두렵긴 한데 덜 무섭습니다. 어차피 누구나 가는 길이니까. 중요한 건 언제 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다 가느냐겠죠. 나는 어떻게 살았나? 떳떳하게 살았나? 후회 없이 살았나?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할 순 없어요.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많으니까. 근데 최선을 다했다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순간에는 최선이었다고. 몰라서 못한 것들도 있고 어쩔 수 없었던 것들도 있었지만 나는 내 방식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옵니다. 현관문을 열면 익숙한 냄새가 나요. 우리 집 냄새. 30년 넘게 산 집. 다녀왔어요. 왔어요? 저녁 준비했어요. 이 대화가 좋습니다. 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내가 돌아올 곳이 있다는 것. 식탁에 차려진 저녁상. 나레이션. 밥 먹고 TV 보고 씻고 자고 내일 또 일어나서 똑같은 하루를 살겠죠. 특별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이 빛나는 밤하늘. 에필로그. 오늘 일기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1년 전에 나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괜찮아질 거라고. 처음엔 힘들겠지만 곧 익숙해질 거라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회사를 떠나서 잃은 것도 많습니다. 직함도 없어졌고 명함도 없어졌고 매일 만나던 사람들도 멀어졌죠. 근데 얻은 것도 있습니다. 시간, 여유, 그리고 나 자신. 60년 넘게 살면서 처음으로 나를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누군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주름도 많이 생겼고 머리도 많이 휘어졌고 예전 같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모습도 나입니다. 60년 살아온 증거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습니다.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겠죠? 남은 인생. 거창하게 살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건강하게, 평온하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 인생 이막 이제 막 시작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은퇴 후 첫날을 맞이합니다. 그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